1995년작 주만지는 미국에서 가족영화, 모험영화의 전설로 불리는 모양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주만지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비평가들의 혹평과는 별개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끌리지 않을 수 없는 소재죠. 고풍스러운 판타지 보드게임만 해도 관심의 대상인데 주사위를 굴리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저주받은 게임 주만지. 게다가 게임을 끝내기 전에는 바뀐 세상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전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만지만한 영화가 없다는 평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2017년에 드웨인 존슨, 잭 블랙, 케빈 하트 등이 출연한 새로운 주만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또 한 번의 저주받은 보드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주만지 새로운 세계는 비디오 게임으로 플랫폼을 변경해버렸습니다. 주만지라는 게임이 비디오 게임이 되면서 영화는 놀랍도록 평범해졌죠. 오래된 비디오 게임은 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플레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죠. 반면에 보드게임은 시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비디오 게임으로 플랫폼을 변경한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만지에 의해서 세상이 혼란을 겪는다는 위기감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저 게임 속에서 벌어지는 일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고 긴장도 줄어듭니다. 남은 것은 모험입니다. 결국 게임 안에서 모험을 펼치는 드웨인 존슨의 웰컴 투 더 정글 새로운 버전이죠. 하필이면 음악도 정글 하면 지겹도록 나오는 건즈 앤 로지스의 웰컴 투 더 정글이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이고 명곡이고 위대하기는 한데 너무 뻔한 선곡이지 않나요? 문제는 주만지 새로운 세계가 엄청난 흥행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속작이 나와야 하는 수순이고 결국 등장했습니다. 전작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에 고민 없이 집어넣은 장면들이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퀄리티로 말이죠. 설득력 없는 동기며 게임 속 세계의 룰이 바뀐다는 것도 별로 대단할 것도 없죠. 이제는 게임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인디아나 존스나 미이라 아류에 불과하죠. 톰 크루즈 미이라 말고요. 그걸 따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겹고 루즈하고 긴장감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결말에서는 헛웃음을 넘어 비웃음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뭐 그럭저럭 오락 영화로 볼만은 한 그냥 기본은 하는 데에서만 그친 전형적인 드웨인 존슨 영화 주만지 넥스트 레벨 리뷰입니다. 세상에 넥스트 레벨이라니. 파이널 레벨은 언제죠? 이걸 설마 또 만들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의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전작 주만지 새로운 세계가 지나고 아이들은 성장했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모이게 되는데 문제는 스펜서입니다. 스펜서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실 저는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는 큰 아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기 마련이고 살다 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죠. 할아버지 에디의 조언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영화의 방향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부딪히며 살다 보면 소모되기 마련이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거니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스펜서가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떠올린 것이 바로 브레이브스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순간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고 자신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다시 브레이브스톤이 되고 싶다니 뭐 이런 억지 전개가 다 있습니까? 스펜서가 전작에서 모험하고 성장하고 주만지라는 게임의 위험성을 모두 알게 되었음에도 억지로 게임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스펜서를 멍청이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연히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간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게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게임 속 세상이 변해 현실에 영향을 주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을 모아 다시 들어가는 것도 아닌 고작 여자친구랑 좀 안 풀리고 자신감 좀 상실했다고 그 게임으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나올 수 있을지 확신도 없는 그 게임에요. 목숨을 걸고요. 세상에 사람 목숨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무튼 약속 장소에 스펜서가 나오지 않자 친구들은 스펜서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스펜서의 할아버지 에디와 에디의 친구이자 에디와 오랜 시간 함께 식당을 운영했지만 서로 싸우고 헤어졌던 마일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펜서가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고 망가져버린 게임은 캐릭터 셀렉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플레이어들을 빨아들입니다. 한바탕 전기 폭풍이 일어나고 베서니는 우두커니 지하실에 남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캐릭터가 바뀐 것입니다. 마사만 전작의 루비 하운드 하우스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나머지는 전부 바뀌었습니다. 전작에서 동물학자 무스를 하던 안소니는 이번에는 시엘리가 됩니다. 무스는 마일로가, 브레이브스톤은 에디가 하게 되죠. 초심자 노인 둘의 경력자 두 사람이 팀이 되어 주만지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전반부의 코믹한 모험은 제법 흥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놀이공원과도 같은 재미입니다. 놀이공원은 몇 번을 가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늘 보장된 재미를 선물하죠. 주만지 넥스트 레벨도 마찬가지예요. 마일로가 플레이하는 동물학자 무스는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면의 플레이어가 바뀔 때마다 변하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일품이에요. 케빈하트는 마일로가 플레이할 때 느릿느릿하고 장황한 언변을 구사하며 주위 캐릭터들을 속 터지게 만드는 재미있는 인물이 됩니다. 반면에 안소니가 플레이할 때는 그 매력을 단번에 잃어버리죠. 케빈하트의 무스는 마일로 버전이 워낙 임팩트가 크고 매력적이기에 평범한 안소니 플레이가 묻히는 것입니다. 잭 블랙은 정말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줍니다. 안소니가 플레이할 때와 베서니가 플레이할 때 두 극단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중간에 잠깐 마사와 몸이 바뀔 때도 잭 블랙의 셀리는 안정적으로 그 인물의 차이를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잭 블랙이 연기하는 다른 연기자를 보는 것 같은 재미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재미있어서 몸을 계속 바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캐릭터가 바뀌면 이름표를 달지 않는 이상 구분이 어려워서 산만해지기 마련인데 워낙 뚜렷하게 표현하니 그런 산만함이 많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펜서의 활약이 적은 탓에 브레이브스톤은 그리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워낙 에디가 꼬장꼬장한 노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게임을 전혀 모른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초반에는 트롤링을 일삼는 최악의 플레이어죠. 게다가 브레이브스톤은 약점도 그리 선명하지 않은 데다 활약도 전작만큼 뛰어나지 못해서 어쩐지 파티의 리더라는 인상이 많이 희미해졌죠. 플롯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풍요를 부르는 팔콘 보석을 훔친 악당 율겐에게 보석을 빼앗아 햇빛에 비추면 주만지의 세계가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게임의 단서를 찾아 악당 율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본거지로 가서 그를 박살낸다는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이야기는 정말 심플해요. 중간에 캐릭터 바꾸는 시퀀스를 제외하면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영화는 두 노인의 화해를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반목해온 두 사람이지만 게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일로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마일로에게 병이 생긴 것이죠. 에디도 그런 마일로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게 됩니다. 반면에 스펜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스펜서는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게임으로 들어오는 사고를 쳤고 모두를 위험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스펜서가 여자친구 마사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가볍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로 해결되는 거였으면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되지. 굳이 게임 안으로 들어와서 빙벽에 매달린 채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안 통하던 것도 통하고 그런 겁니까? 스펜서가 벌이는 사건도 스펜서가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도 용기를 내는 부분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스펜서가 처음 플레이한 도둑 캐릭터도 문제입니다. 밍 플리풋이라는 캐릭터고 아카피나가 연기했죠. 저는 아카피나의 연기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후반에 플레이어가 에디로 바뀐 이후에는 인상적으로 노인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동양인 여성 캐릭터를 전시하듯 설정하는 영화의 기계적 PC입니다. 거의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 수준의 인종 조합이죠. 그렇다고 동양인 여성 캐릭터의 특징이나 의미가 드러났느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냥 동양인이 없으니까 자리를 채운 거죠. 딱 그 정도의 역할이고 그 정도의 인식입니다. 아무튼 플레이어들은 최종적으로 캐릭터를 바꿉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플레이어들이 자기 캐릭터를 되찾았을 때 역시나 웰컴 투 더 정글이 흐르는 진부함의 극한을 보여주죠. 이건 엑슬로즈도 싫어할 겁니다. 게다가 에디가 도둑 캐릭터를 맡았고 마일로는 말이 되었습니다. 네, 말. 흑마 말이죠. 그리고 율겐과의 승부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율겐이 무척 강하다는 겁니다. 브레이브스톤조차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죠. 치열한 전투 끝에 스펜서와 에디의 활약으로 율겐이 지닌 팔콘 보석을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다만 에디는 비행선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추락하고 말죠. 그때 달려온 마일로에게 날개가 펴지며 마일로는 페가수스가 됩니다. 아이들 보는 영화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 대놓고 마일로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네요 라고 해버리면 말에게 대단한 특수 능력이 뭐겠습니까? 날아다니는 거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뻔한 전개가 페가수스 장면의 힘을 다 빼놓고
많은 거죠. 페가수스를 탄 에디가 하늘로 솟구쳐 주만지를 외치며 게임의 상황은 마무리가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마일로의 선택입니다. 마일로는 말이 된 채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제 귀를 의심하고 제 기억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말이 되어 살아가겠다. 게임 속에서 존재하는 말이 되어 살아간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래요. 어쨌든 마일로는 곧 죽을 게 확정적인 사람이니까 이승에 별 미련이 없다고 칩시다. 유일하게 마음에 두고 있던 에디와의 오해와 갈등도 다 풀렸으니 미련이 없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내, 자식, 이웃,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 싶지만 그러려니 합시다. 그냥 실종되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말이라뇨? 왜 말이죠? 말도 못하는 말이 뭐가 좋다고요? 이승보다 게임이 좋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말로 살겠다. 이유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으니까 라니. 차라리 브레이브스톤으로 사는 건 어떻습니까? 영원히 젊고 죽지도 않고 건강한 존재. 그게 아니라면 루비 라운드하우스는 어떤가요? 루비 정도라면 날아다니는 것처럼 뛰어오를 수 있죠.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놔두고 굳이 말을 선택한다고요? 물론 저는 이게 후속작을 위한 거실이라 생각합니다. 후속작에서 플레이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딘가에서 날개를 펄럭거리며 찾아오는 페가수스, 마일로를 써먹기 위함이겠죠. 그럼에도 저는 이 장면에 반대합니다. 저는 마일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비디오 게임 속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아니 새로운 마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승으로 돌아와 에디와 멋지게 작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렇기에 주만지에서의 모험이 그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결말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마일로를 게임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마일로라는 캐릭터가 줄 수 있는 감동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어요. 주만지 넥스트 레벨은 다소 황당한 설정의 영화입니다. 물론 중반부의 흐름은 나쁘지 않고 그럭저럭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코미디도 나쁘지는 않아요. 온 가족과 함께 보는 영화로서 적정한 수준은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이야기가 너무 구식이라는 거죠. 주만지라는 세계의 특징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율계는 너무나 평면적인 악당이고요. 이러다 보니 25년쯤 전에 나온 원작 주만지보다도 훨씬 진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적어도 이 영화보다 신선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주만지 넥스트 레벨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좋은 배우들의 열연이 있고 여전히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결국 그 멍청한 스펜서 때문에 애꿎은 마일로 할아버지가 말이 되었다는 결론이니까요. 에디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에서 감동을 주지만 스펜서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 영화는 실패작이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